예, 안녕하십니까.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두 번째 시간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법인하고 다르게 좀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참 다양합니다. 영세 사업자부터 뭐 인적 용역 하시는 분도 있고 막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로 무조건 하죠. 그리고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기장 의무도 다르고 뭐 경비율도 다 다릅니다. 하나 보죠. 기장 의무가 있어요. 근데 간편장부 의무자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또 있습니다. 복식부기도 또 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외부 조정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세요. 직전 연도 3억 미만, 직전 연도 3억 이상, 수익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 6억 이상, 뭐 당해 20억 이상, 요건 다 좀 당해죠. 요게 간편장부는 좀 말 그대로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입 금액이 커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수익 금액이 크니까 법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죠? 법인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분들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이렇게 뭐 매출이 20억 이상이니까 거의 법인에 가깝죠. 그러니까 법인 내 버금가게 이렇게 막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법인에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개인에 가깝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연말정산은 근로자, 종합소득은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 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클수록. 그죠? 어떤 분들이 이 자영업을 많이 하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도매업이나 소매업 많죠. 여러분들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입니다. 또 제조업이 많죠. 이건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거 많고 직전 연도 1억 5천 미만일 때 간편장부.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 많죠. 부동산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세놓고 이런 거잖아요. 직전 연도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입니다. 그 이상일 때 복식부기, 3억 이상 뭐 자가조정 이런 식으로 기장 의무를 정하는 겁니다. 요건 복식부기.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글쎄요 간편일 수도 있고 복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규 사업자.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신규로 해서 간편이 됐는데 매출이 엄청나. 성실신고도 됐어. 그런 간편장부이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20억 이상 벌었어. 신규인데,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과세기간 기준 수익금액 미달하는 사업자. 근데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예요. 회계사, 세무사, 뭐 노무사, 의사, 건축사 이런 분들 전부 이런 분들은 무조건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뭐다? 그런 재무제표를 아예 다 내야 돼요. 대차대조표 뭐 이런 뭐 그죠? 근데 기장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수입이 너무 적으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경비율을 정부가 정해준 걸로 무기장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 근데 이 비용을 실제 수익, 실제 비용을 넣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장입니다. 근데 하도 영세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게 정해져 놓은 겁니다. 정부가 아예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 경비율 몇 프로 그냥 비용 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더 높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뭐 기준 경비율이 있고. 이것도 뭐 도매 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일 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이고, 뭐 제조업, 음식점업, 뭐 숙박업 이런 거 직전년도 3,6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3,6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임대업도 있죠. 직전년도 2,4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2,4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이 단순경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경비율을 많이 빼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무기장 신고를 하면은 불이익이겠죠. 아무래도 기장 신고를 안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이런 사람들이 추계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매겨요. 그리고 기장을 또 안 했죠. 기장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걸로 가산세를 넣어야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 근데 추계 신고했어요. 그러면 무기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 20% 이렇게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 또 무기장 가산세 너무 가혹하잖아. 소규모 사업자는 또 봐줍니다. 신규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근데 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했어. 이거 어려운 걸로 했네. 그러면서 기장세 공제를 또 해줍니다. 자,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미적용 소규모 사업자 방금 말씀드렸죠.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익금액 4,800만 원 미달하는 사람들,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하시는 분들, 그 보험 모집인 이런 분들이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근데 이게 주의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추계 신고를 하시면은 2월 결손금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 많아요. 이번에 적자가 났어. 그러면은 확 이렇게 2월 결손금 해놓은 다음에 차기에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기장 신고를 하면은 기장 추계로 하면은 기장 이렇게 2월 결손금 공제도 못 받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걸 매게 돼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동사업자랑 경업자 내가 뭐 제조업도 하고 뭐 도소매업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간편이고 요거는 복식부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업종 수입이 크다고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뭐 9억이고 이게 한 4억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9억, 요거 4억 뭐 이렇게 해서 주업종 기준 수익 금액 있죠? 요걸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간편장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은 요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팝니다. 간편하게 하라고. 근데 이 국세청 홈페이지 가도 있습니다. 엑셀이 있어요. 엑셀 자료. 여기다가 뭐 거래 같은 거 할 때 뭐 일자 넣고 뭐 비품 샀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쫙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그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내는 거예요. 아까 그거 내는 게 아니라 간편장부를 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홈택스로 불러와줍니다. 아니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이게 거의 그거죠. 손익계산서 비슷하죠. 수익금액 넣고 뭐 빈 경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죠.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서 이것도 뭐 그렇죠. 손익계산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감가상각비를 받고 싶어요. 그럼 감가상각 명세서 같이 첨부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대손 충당금 뭐 별의별 거 다 돼요. 그 복식부기로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비용들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하느니 그냥 복식부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죠?
뭐하러 이걸로 해. 그쵸. 이게 근데 뭐 어쨌든 세무 지식이 없는 이 개인들은 뭐 이걸 하라고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그쵸. 개인들은 이 붕괴도 어려울 수가 있죠. 뭐 차변, 대변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하실 분은 뭐 하셔도 돼요. 이게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걸 해줍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뭐 가끔 저도 얘기 들었는데 뭐 그래요. 그냥 세무사 이름이 안 들어가고 난 책임 안 져요. 납세자 이름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거는 진짜 좀 그렇잖아. 막 하는 건 좀 비슷하니까. 아, 이게 뭐 어떻게 믿어. 막 이거를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걸로 내면은 더 자세히 본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복시보기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좋겠죠. 어쨌든 오늘은 종합소득세 2강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안내문이 날라올 거예요. 간편정보 대상자이면서 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간편정보로 기장을 하든지 추계 신고를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 안내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죠. 내가 사업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유리한 걸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